이거 단순한 이변으로 봐야 할까요? 8번 시드가 1번 시드를 잡기 직전인 이 상황 말이죠. 운일까요? 아니면 이 안에 어떤 수학적인 패턴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감정은 빼고 오직 데이터로만 올랜도 매직과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4차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리즈 스코어가 정말 놀랍죠? 보시는 것처럼 8번 시드 올랜도 매직이 1번 시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상대로 2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변의 가능성을 제대로 파헤쳐보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딱 5단계를 거칠 겁니다. 우선 이 시리즈가 얼마나 대단한 상황인지부터 짚어보고 기본적인 계산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양 팀의 전술 싸움, 보이지 않는 변수들까지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시장 예측을 넘어서는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단계입니다. 이게 왜 역사적인 시나리오냐면요. 8번 시드가 1번 시드를 상대로 2승 1패로 앞서간다. 이게 1984년에 지금의 플레이오프 제도가 생긴 이후로 역사상 딱 13번밖에 없었던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드문 상황에서 승자를 예측하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모든 분석의 시작은 바로 기본 점수, 즉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그리고 한 번 공격할 때마다 몇 점이나 낼 수 있을지 이걸 먼저 계산해 볼게요. 두 팀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디트로이트는 99.3이라는 수치에서 보듯이 좀 느긋한 하프코트 농구를 선호하고요. 반대로 올랜도는 100.0, 그러니까 훨씬 빠른 템포의 공격을 즐겨합니다. 근데 플레이오프는 정규 시즌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수비가 훨씬 빡빡해지니까 경기 속도도 자연스럽게 조금 느려집니다. 저희는 이 플레이오프 효과를 0.985라는 조정교수로 반영했어요. 그래서 이 두 팀의 템포를 평균 내서 계산해보면 이번 4차전에서 각 팀의 예상 공격 횟수는 약 98.2회로 나옵니다. 자, 공격 횟수는 나왔고요. 그럼 이제 공격 한 번당 얼마나 점수를 잘 내느냐, 바로 공격 효율성을 볼 차례입니다. 물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상대팀의 수비가 얼마나 강한지를 감안해서 보정해야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계산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의 예상 공격력을 계산한다면 디트로이트의 원래 공격력에 올랜도의 수비력을 반영해주고 이걸 리그 평균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상대성을 넣어줘야 각 팀의 진짜 경기력이 보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첫 번째 기본 예측 점수, 이게 중요합니다. 디트로이트가 115.1점, 그리고 올랜도가 107.6점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 계산만으로는 디트로이트의 우세네요. 하지만 농구가 이렇게 단순한 산수라면 재미없겠죠? 이 시리즈가 왜 이렇게 예상 밖으로 흘러가고 있냐?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전술에 있습니다. 마치 체스처럼요. 슈팅, 턴오버, 리바운드, 자유투. 이 4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두 팀이 어떻게 싸우는지 지금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보통 농구 승패는 이 4가지 요소에서 갈린다고들 하죠. EFG%, 그러니까 슛 성공률, TOB%, 턴오버 관리 능력, ORB%,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FTR, 자유투 획득 능력.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디트로이트가 슈팅이랑 리바운드에서 앞서고 올랜도는 턴오버 유발이랑 자유투에서 강점을 보이죠. 정말 딱 절반씩 나눠 가진 팽팽한 대결입니다. 올랜도가 왜 턴오버를 잘 유발하냐면 바로 제일런 석스의 이 압박 수비 때문입니다. 정말 끈질기죠. 이 수비에 디트로이트의 케이드 커닝햄이 지난 3차전에서 무려 7개나 턴오버를 기록했습니다.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제일런 듀렌의 공격 리바운드가 이 팀의 핵심 무기인데 이게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올랜도의 웬델 카터 주니어가 정말 철저하게 박스아웃을 해내면서 지난 경기에서 혼자 리바운드를 17개나 잡아냈어요. 강점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죠. 반면에 올랜도의 공격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파울로 방케로가 자신보다 작은 선수를 상대로 집요하게 파고들죠. 이런 미스매치 공략이 계속 성공하면서 3차전에서는 자유투를 자그마치 14개나 얻어냈습니다. 이게 올랜도의 공격 공식이에요. 자, 그럼 이런 전술적인 부분들을 전부 반영하면 아까 봤던 기본 점수가 어떻게 바뀔까요? 과연 올랜도의 전략이 디트로이트의 전력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희 모델이 계산한 최종 예측 점수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최종 예측 스코어는 올랜도 112점, 디트로이트 114점입니다. 네, 저희 모델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아주 근소하게 2점 차로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아까 기본 점수랑 또 다르죠? 이 점수 차이를 만들어낸 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들입니다. 저희가 어떤 변수들을 추가로 고려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디트로이트의 케빈 워터가 벤치로 갔는데 이게 오히려 벤치 멤버들의 공격 공간을 넓혀주는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효과를 디트로이트의 예상 득점에 플러스 0.5점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심리적인 부분도 계산에 넣었습니다. 이건 양날의 검인데요. 3차전 패배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마이너스 3점. 하지만 동시에 탈락 위기에 몰린 1번 시드의 절박함과 집중력이 플러스 1.5점으로 작용합니다. 강팀이 결국 제 실력을 찾아가는 평균 회귀 가능성까지 고려한 수치죠. 네,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베팅 시장의 예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어디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건 총 득점, 즉 오버 언더입니다. 시장에서는 기준점을 214.5점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모델이 계산한 총점은 226점입니다. 무려 11.5점이나 차이가 나죠. 시장이 두 팀의 득점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핸디캡, 즉 스프레드입니다. 저희 모델은 디트로이트가 딱 2점 차로 이긴다고 봤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디트로이트에게 마이너스 2.5점의 핸디캡을 줬습니다. 이 말은 디트로이트가 3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돈을 딴다는 건데 저희 예측대로라면 이걸 못 채우죠. 그렇기 때문에 올랜도에 주어진 플러스 2.5점 핸디캡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저희가 예측한 2점차 승리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의 승부라는 뜻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단 한 번의 슛, 한 번의 실수가 시리즈 전체를 뒤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 역시 최근 흐름과 핵심 데이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경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슈퍼센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분석은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고 최종 선택은 구독자님들의 날카로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전술 싸움이 치열한 시리즈에서 과연 통계 모델이라는 게 막다른 길에 몰린 인간의 절박함이라는 변수까지도 정말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